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의 품격 독설 2부는 보수당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황 소장님, 정치인이나 정당한테 가장 큰 쥐약이 뭘까요? 정치인이나 정당한테요? 네,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정치인이 이거는 정말 꿈에 나와도 이 말은 싫어하는 말. 꿈에 나도 싫어하는 사쿠라. 이거 말 더 있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맞네요. 무관심. 네, 그래서 정치인은 네. 뭐 이 언론에 나오는 게 네? 자기 부고만 빼면 다 좋다는 거. 빼고는 뭐 심지어 사고 쳤다는 것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뭐 사쿠라가 됐던 뭐 벚꽃이 됐던 간에 나오는 게 좋고, 우리 흔한 요즘 보면 뭐 댓글 다는데 뭐 선풀이다, 악플이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거, 정당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게 무풀입니다. 없어. 뭐 나왔는데 기사랑 한 줄 나왔는데 뭐 뒤에 하다못해 뭐 XX야 뭐 땡땡아 나오면 그래도 낫죠. 아무것도 안 붙어. 이거는 좀 비참한 거예요. 그걸로 보면 얼마 전에 노르패스로 유명해진 김무성 대표는 그래도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노르패스 기억나시죠? 그 저 해외 갔다 들어오시면서 이 국장에서 기자들이 있으니까 캐리어를 들고 나오다가 여기 비서가 오는 걸 보고 싹 던졌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우리 보면 노르패스라고 그러잖아요. 농구에서 보지 않고 싹 패스하는 거. 그래서 참 온 동네 욕은 다 자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인은 그렇게라도 욕을 자신에게 낫지. 요즘 우리 황 소장님 안철수 대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당이 어젠가 재판에서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작년에 그 이제 선거운동 당시에 그 당에 박선수 정부 지원비를 김수민 이렇게 이용했다 하는 게 무죄가 나왔다 했는데 1심,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안철수 안짜도 안 나와요. 안차도 안 나오고 그 기사도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연합뉴스 TV 정도, 통신이니까 거기 한 줄 나왔을 정도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이 비슷한 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에요. 바른정당이 우리 천하의 우리 황 소장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 언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보세요. 자유한국당만 7월 3일 한다는 것만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107명이나 되니까 7월 3일 하는구나. 또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전 지사가 안 나왔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지난 23일 동안 대선 패배하고 이틀 만에 가서 23일 동안 이제 갔다 미국에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23일 동안에 무려 22개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면 바퀴벌레 얘기도 있고 뭐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관심을 끄니까 그나마도 7월 3일날 전당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참고로 바른정당은 6월 26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빨리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쪽도 지금 보니까 원유철, 홍준표하고 뭐 신상진 씨가 하면 3명 나온다 그러고, 그런데도 뭐 최고위원은 아예 관심도 없고 경량급들이라고. 그다음 이쪽도 보면 더 웃기는 게, 지금 이 당 대표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무슨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뭐 이해운, 저 당 대표 정운천. 그 다음에 보면 5분이 나왔어요. 그럼 또 지난번에 탈당하려다가 돌아온 분인데 뭐 대표 나오시고. 자,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강경 드라이브, 아마 이 똑같은 현상을 갖다 과거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랬다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요. 야당 무시부터 시작. 야당 무시한다, 일방 독주다, 독재다, 어떻게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놨냐 그러겠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닮아서 유신 독재식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 야당이 지금 존재가 감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저는 하나 기가 찬 게, 좋든 싫든 간에 그 국정교과서 폐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김무성 대표 이하 당이 총체적으로 개입되어서 그걸 갖다가 국정교과서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딴 거는 다 모르겠지만은 역사 교과서만큼은 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과서는
이 정말로 이 단일한 역사를 가져야 된다. 역사에 대해서 해석이 애들이 배우는 것이 달라졌어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찬성을 했는데요. 네. 그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냥 폐기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아무 저항도 없어요. 찍 소리 죽는다고 찍 소리도 안 났어요. 심지어 무슨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잔다크라고 비례대표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그 사람 나는 단식이라도 할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저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최근에도 보면 또 한마디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전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얘기가 참 보면 귀에 와닿는 게 하나가 아마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훨씬 세련되게 아까 제가 또 그랬죠.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예요. 훨씬 세련되게 교묘하게 그야말로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귀에 닿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아마 홍 전 지사도 인사청문회를 쭉 받겠죠. TV에 특별히 뭐 전국 다니시면 아니 나도 명색 가로를 구하라고, 나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지만은 원내대표도 지냈고 당 대표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 지금 나가서 좀 대응하고 있는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뭐 제3야당인 바른정당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자유한국당 얘기를 주로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저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이 택도 안 된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그야말로 야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정권은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너무 한쪽 날개로만 권력이 국가가 운영되다 보면 그것은 심각한 왜곡 현상과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진보 독재도 독재고요, 보수 독재도 독재고, 군부 독재도 독재고, 히틀러 독재도 독재입니다. 독재예요. 그 독재의 방점이지 진보 보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 홍준표 전 지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 전 지사 이런 얘기에도 사실은 열심히 페이스북을 찾아보지 않는 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저께 아침에 의총을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랬으면 그날 오후에, 오전엔 거부했다가 오후에 돌아왔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후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의총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검증을 한 걸 알리겠다 했는데 그 같은 배지 출신 3명에 대해서 그냥 훈장 달아주고 끝났잖아요. 흔히 고무도장이라고 그러죠. 그냥 고무도장 같은 의원끼리나 뭐 김부겸, 김영준, 도정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갖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야말로 설명 브리핑해 주는 것도 야당의 역할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옛날에 유럽에 이 우화 동화에 있지 않습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삐리리 하고 피리를 부니까 애들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짓대고 애들이고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피리 부르는 데만 가는데, 저는 강경화가요, 이게 미끼라고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뜬지는 싹싹 흔드니까 강경화 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지금 보수로서 정말로 국가 전망의 위기에 놓인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사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사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나 한미 간의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의 한마디로 상징이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내가 만약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의원들 다 배석시켜서 장관 네 멋대로 해라. 우리는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심의도 안 할란다. 청문회고 나발이고 다 보이콧 할 거니까 당신이 임명하고 싶으면 해라. 굳이 우리 동의 안 받아도 할 거 아니냐. 왜 우리 보고 둘레기를 세우려 하느냐. 우리가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 24시간 시간을 줄 거니까 사드 환경영향평가라는 꼼수 그만두고 애정대로 배치해라. 이거 만약에 끝까지 밀어붙인다 하면 우리는 국회 일정이나 예산 일정은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시청 앞에 텐트 치겠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 텐트에서 저는 전당대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 앞에 광장에서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려야 한마디로 이 사드는 아까 봤잖아요. 52대인가 뭐 32.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이게 저 오늘자 이거 보세요 한번. 예, 그러니까 오늘자. 예, 이거는 보면 53대 30이에요. 예. 그러면 싸움은 옛날에 손자병법이든 뭐든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 유리한 시점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의 말씀이 요지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법에서 예를 들어 국회 임명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국무총리라든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동의를 요해서 그건 뭐 표결이라도 하지만 장관 같은 인사청문만 할 뿐이에요. 사실은 이 맹점이에요. 사실은 맹점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으면 중간에 낙마됩니다. 저절로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근데 안 된다면은 차라리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이미 어제 강경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17일까지 토요일까지 그저 재송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일요일 날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안경환 이 앞으로 이제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황 소장 이야기는 만약 그렇다면 굳이 가서 그야말로 형식적 요식적 행위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문회는 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문제를 짚어줘야죠. 안 그러면 아예 뭉개고 갈 텐데. 근데 그 대신 더 중요한 사드 문제. 왜냐하면 사드 문제를 얘기하시는 참 우리가 지금 깜빡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어제 말이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기억나실 겁니다. 성주까지 쓱 무인 270km 날라서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거의 기름이 총 모자라서. 근데 그 551장의 사진이 찍혔는데 그게 우리 군사기 특히 사드, 배치 이런 것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인데 더 재밌는 것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슬쩍 뭐 관계자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슬쩍 흘러나오는 얘기가 시찰하겠다.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를 중국이 사찰하게 해다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하고 싶으면 미국한테 얘기하세요. 미국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주한 미군의 미국 무기인데 왜 미국 무기인데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건 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굉장히 정확한 걸 짚으셨는데 중국이 노리는 것은 사드가 뭐 그리 무섭겠습니까? 사드에서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에서 쏘는 미사일은요. 그건 지대공 미사일이고 그나마도 중국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길이가 200km밖에 안 돼요. 200km. 요격하는 거예요. 지대지도 아니고 지대공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이른바 우리는 종말 단계에서 600km까지 봐서 떨어지는 사드 격추하기 위해서 쏜다는 건데 중국에서는 그 1800km까지 볼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헤이룽장성에서요 5500km를 보고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을 사세 손바닥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노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흔들므로써 이른바 한미 관계가 이걸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튼튼하게 결속하고 여기에 한국까지 철의 트라이앵글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안보동맹을 맺어서 이걸 MD 체제로 엮은 다음에 미사일 디펜스죠. 엮은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팽창을 갖다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거기서 이제 한국을 교란시켜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약한 고리가 누구죠? 한국이죠. 한국이죠. 거기다 마침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 이후에 진보 좌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찬스다. 찬스는 기회는 찬스인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것은 사드 배치 철회. 누가 얘기해줘? 솔직히 말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국방위원장을 지냈어요. 이 양반 유승민 의원의 지론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사드를 구입해오자.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파는 거 안 파는 거. 그것도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니까 유승민 의원의 지론은 1조다 말이야. 우리가 연간 쓰는 게 40조 아닙니까? 저 국방 예산만 1조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차라리 들여오자. 뭐 조금 더 들어 뭐 1조 한 5천억이라 들여오자. 그러면 중국이 뭐라고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중국은요 의도가 뭐냐니까 우리를 갖다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떼내므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기의 나갈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틈새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좀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랜섬 인질로 잡은 듯이 우리 경제계 그러니까 사드 롯데니 뭐니 딜다 흔들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얘기했잖아요.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서 그 환구시보에서 얘기했어요. 전기 충격. 너희들 한 번만 더 까불면 전기 충격 같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뭐 미국한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지연 뭐 배치를 갖다 기정사실화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우리 중국을 향해서는 마치 지연시켜서 뭐 그 사이에 협상되면 드러낼 수 있는 듯이 얘기하면은 너희는 이른바 한한이라죠 한한. 예. 더 큰 이른바 한한의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빤맞게 생겨가는데 그렇죠. 이러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싸움은
내가 유리한 장소. 옛날에 보면 장수들이 뭡니까 손자 병법이든 더 나아가서 있던 이 서양의 또 그 유명한 병법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든 이렇게 보면 항상 장소를 어디서 싸우느냐, 그 다음에 시점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강경화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싸움을 벌이봤자 이걸로 국회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려면 약해요. 강경화 이거 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비중도 없는 여자예요. 솔직히 무슨 여자가 무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여성이- 대통령께서는 당차고 아니 그뭐 멋이 있는 여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내가 볼 땐 멋도 없고 정말 앞뒤 다른데 솔직히 좀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한미 정상회담에 가는 거하고 이 사람이 안 가는 거하고가 한미 정상회담에 뭔 관계가 있다고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 그러고 또 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만 무슨 NGO 단체 유엔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무슨 전직 장관 장관들 이 위안부 무슨 할머니들 왜 보정을 이렇게 쓰냐? 이 정권은 무슨 보정 정권이냐? 보정 잘못 쓰면 진짜 엿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경화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24시간 시한 줄 거니까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중단하겠다고 발표해라. 계속 민다 그러면 우리는 거리로 나가겠다. 근데 지난주에도 이거 여론상으로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유리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데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아마 보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요.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일반 시민들을 갖다가 보면 혐의점이 되면 검문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군 작전 트럭을 갖다가 지금 일반 시민이 검문하면서 4월 26일부터 했어요. 사드의 그 작동, 그러니까 이 고압선을 갖다 못 넣으니까 할 수 없이 휘발유 발주기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검문 검색해갖고 지금 헬기로 실어 나르고 앉았고 이런 마당에 보면은 셀링, 그 미사일 방어국장 지난주에 왔고 또 오늘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이 진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수의 어떻게 맏형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짚어줘야 돼요. 뭐냐니까 맥케인 상원의원 뭐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2008년에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맞붙었던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후보예요. 미국에서는 당시 이 월남전에 그렇죠. 공군 조종사로 갔다가 영웅이죠. 전쟁 추락해 해가지고 포로 생활을 5년 5년을 6년을 했어요. 했는데 이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집안이 자기 아버지도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집안이 좋아서 이 월명이 선전을 노리고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선입 선출로 가겠다. 자기는 뒤로 빠지고 다른 어떻게 보면 먼저 잡혀온 사람들이 다 포로들을 나가겠다고. 그래서 5년 6년을 갖다 그래 고문을 당해가지고 참 왼팔인가를 못 써요. 예. 어쨌든 어떻게 보면 미국엔 전쟁 영웅이고 뭐 그걸 떠나서 당장 뭐냐면 이 양반이 집권당의 공화당입니다.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왔던 딕 더빈. 예. 딕 더빈은 민주당의 상원 원내 대표, 원내 총무고, 뭐 그냥 보면 국방위원회, 세출위원회, 이제 간사니까 3분의 1의 영향력이 있다면 맥케인은 3분의 2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양반이 이제 5월 28일 날 와서 대통령하고 그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 상원의원은 우리 외교관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일종의 국제 관례,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시간을 미루니까 그렇다면 뭐 굳이 내가 가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코리아 패스 문제입니다. 자, 이러저러한 문제들 아까 사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이번에 보면은 당장 얘기가 달라요. 우리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 이제 청와대나 외교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6월 20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 6월 29일이 되겠죠. 2월 28일부터 좀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29, 30일 양일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갖다가 마치 약하게 다룰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매티스 국방이 어제 확인했어요. 오늘 이번에 한국에 왔던 쎄는 셰넌이라고 차관보도 확인해. 차관도 확인해. 차관입니다. 그게 정부 차관인데 그 미 국무성의 서열 3입니다. 그 국무장관, 부장관 그 밑에 차관이에요. 근데 이 셰넌 차관이 얘기한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사드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황 소장이 제안한 대로 이거는 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또 특히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나가시게 될 홍준표, 신상진
그리고 원유철,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 했잖아요. 이 세 분들은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당 대표가 됩니다. 되겠죠. 세 분 중에 한 분이 되죠.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아까 앞서 소개한 대로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미 지금 지난 9년 동안 여당 생활하면서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미 예전에 홍준표 원내대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야당 시절 하고는 너무 달라진 거야. 그래 이미 야성도 잃고 그러면 어디 포인트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모른다면은 아까 우리 황장수 소장이 제안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마치 2004년에 당시 한나라당이 붕괴 일보 직전에 박근혜 당 대표 되면서 텐트를 쳤잖아요. 천막을. 간판 당사를 내리고 당사 팔아버리고 저 천막 쳤잖아요. 고수부지에다가. 그런 마음으로 하자나 만들고 이 사드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1조 원짜리 전략 자산이 배치되느냐 정확히 뭐 9억 2천 얼마짜리 그것이 배치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미 미국에서 많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드는 오늘도 나오는 얘기가 딕 더빈이 어제 또 얘기했더라고요. 사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과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보호함으로써 한국을 방어하는. 그렇다면 이거 문제하고 결국 중국에 흔들려서 뭐 못한다면은 우리가 빨가벗고 맨몸으로 우리가 그 폭풍에 맞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슬슬 나와요. 뭐냐니까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물론 아직까지는 소수의 목소리입니다만은 뭐저 우리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보수의 가치를 갖다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이 세 후보님 중에 한 분 되시거든. 아까 황장수 소장이 제안한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실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사드가 단순히 국민들 머릿속에 아까 32%가 반대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런 거 있죠. 아이씨 우리가 좀 뭐 사드 배치하는 바람에 우리 중국 여행도 못 가고 우리 갔더니 롯데가 가서 뭐 저기 가서 뭐 보복당해서 물건도 못 팔고 절단나게 생겼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보가 무너지면요. 물건이 태산같이 많아도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인 게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마디로 대중 이 어떤 선전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드만큼은 이렇게 50%가 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드 그러니까 배치돼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이 싸움은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라는 무슨 다른 뭐 개혁 과제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여자 장관 한 명을 놓고 전부 국회를 보이콧시키고 길거리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성명을 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장관은. 우리는 이 대신 사드 문제를 가지고 끝을 보겠다. 이것이 안보의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한미 관계부터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 어떤 제재, 압력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문을 닫든가 죽든가 하겠다 하면서 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김한길 체제 됐다가 김한길 대표가 여 시청 앞에 텐트 치고 기억나시죠? 수염 기르고 환갑상 최명길 하고 또 박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수염 안 갖고 이렇게 가가 청와대 가면 코스프레 뭐 코스튬에 코스프레인가요? 코스프레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입고 가야 될 옷에 의존. 그때 그 얘기 어디 국회 상춘제에서 국회 가는데 넥타이 맞아 드레스 코드. 요즘 이게 치매가 좀 있어요.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지 않아. 하지 않아서 뭐 넥타이를 안 매니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아까 우리 황 소장 이야기한 데 그겁니다. 이런 거죠. 일단 저 싸움할 때는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렇게 산만하게 벌려도 안 되고 또 누가 봐도 한번 싸울 만한 이왕에 이것도 싸울 만하고 저것도 싸울 만하고 하면 그 중에 명분이 있는 걸로 해야지. 제일 크고 명분이 있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거, 또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 또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옛날에 보면 삼국지에 보면 바람의 방향을 보고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뭐 삼국지 얘기까지 하십니까? 자, 우리 항상 우리 정치평론하면서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유소 습격 사건에 무대뽀라고 나오는 유호성이 하는 말 있죠. 나는 한 놈만 패.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황 소장님. 이게 지금 2016년 7월 두 번째 주. 이게 처음으로 이제 사드 문제. 두 번째 주. 이게 뭐냐? 이게 처음에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작년 7월이 뭐냐니까 그게 저겁니다. 황교안 총리 내려가서 막 결함 막 사드 발표할 때 그 무렵입니다. 그때 찬성이 50이고 반대가 32예요. 예. 지금 1년이 다 지난 시점에 찬성은 53이고 더 높아졌네요. 예, 반대는 30이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그 사이에 있었던 무슨 뭐 중국의 무슨 뭐 사드 보복이다 뭐다 뭐 보건 누락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상태 우리 생존 문제 이런 문제까지 갖다 고루 생각한다면 이 문제와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어제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더 이상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은 북한하고 그야말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그 지금까지 입장은 사실은 180도 바뀐 겁니다. 뭐냐니까 지금까지 기존의 원칙은 뭐냐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한 걸음 조금 빠졌던 것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던 것이 북한이 지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핵을 프리즈 동결하고 더 이상 추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은 어제는 더 빠진 거예요. 그야말로 사고만 안 치면 더 이상 미사일 발사만 안 하고 더 이상 제 6차 핵실험만 안 하면 기존의 5차 핵실험까지 기존에 이미 20기 내지 뭐 심한 경우는 2020년까지 10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로티늄을 다 확보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나서서 우리가 미북 간에 그러니까 그 세 가지예요. 직접 대화에 나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두 번째 비핵화에 관련되는 협상을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평화체제,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지금가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평화협정이죠. 그다음에 북미 수교를 동시에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던 이야기인가 하면 중국이 오바마 때부터 수도 없이 북한의 편에 들어서 그게 중국 입장이에요. 예, 북한이 말을 안 하는 부분을 중국이 대신해서 북한을 이거면 설득할 수 있다고 둘이 짜고 중국이 나서서 미국에다가 끊임없이 전달한 뚜쟁이 역할이 뭔가 하면 딱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뭐 비핵화에 대한 뭐 논의를 갖다가 추진하겠다. 그건 논외로 치시자고요.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이야기죠. 어느 의지가 있어야지. 아 여기 일단 네가 말만 비핵화 한번 해볼까 한다고. 그래서 했던 것이 9.19 협정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 당시 뭐 북한에서 뭐 냉각탑 폭파했다가 또 다시 쇼를 했죠. 예, 영변 원자로 그 냉각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겠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 죄송하게도요. 6.25 전쟁 3년 마치고 53년 7월에 우리가 정전 협정을 맺을 때 당사자가 셋이에요. 미국. 예. 그러니까 클라크하고 중국의 팽덕회 그 북한의 김일성 이 셋입니다. 한국은 빠졌죠. 빠져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했기 때문에 빠지긴 빠졌는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현재 정전체제 즉 현재는 사실은 준전시체제입니다. 예, 현재 시즈파이어라고 하는 상태. 그랬어요. 시즈파이어 그러니까 이 총을 멈춰라. 예. 이 상태란 뜻이에요. 사실상 준전시 상태인데 이걸 평화협정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대전제가 뭔지 아시죠? 유엔 사령부의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중앙민국의 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수교, 대서급 수교. 평양에는 이제 성조기가 휘날리고 워싱턴에는 인공기가 휘날리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하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G2니까 나름대로 거강꾼 논술을 일단 말이 돼요. 북한 편에 서서 거강꾼을 하면 이제 우리나 미국은 이거를 깎아가 그 조건은 안 된다. 안 된다. 네.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하는 거를 가시화로 보여라. 그 첫 번째 걸 보여줘야죠. 네. 의지를 보여달라는 행동에 얘기인데. 들어가라.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 모를까. 이렇게 가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단 너희가 지금 현재 북한이 더 이상 미사일만 안 쏘고 더 이상 6차 핵실험만 안 하고 안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러면 핵 활동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걸 전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없다가 핵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니까 도발을 하니까 도발에 대한 선물로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북한이 원하는 미군 철수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북미 수교를 해주면서 한국만 병신이 되는데 저는 한국의 병신이라는 표현 안 좋아요. 네. 한국이 지금 좌파들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의 좌파는 99.9% 한국이 종북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기준은 평화협정 찬성하느냐 하면 찬성하는 사람 종북이라고 나 봅니다. 그 다음에 북미 수교 찬성하느냐 주한미군 철수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종북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중국이 대신해도 그전 조건은 우리는 안 나가요 해야 될 건데 문 대통령이 어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러면 야당 역할, 야당의 제1야당이요.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의 맏형이라는 자유한국당이 뭐 하느냐. 오늘 성명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사드 문제가 단순히 사드 문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제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안을 갖고 6.15 제안이라는 표현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제 6.15 제안 투를 하겠네. 그러니까 독트린이죠. 독트린. 그러니까 지난번 6.15 정상회담은 당시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한 거니까 6.15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은 보수 정당에서 그다음에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경고음을 울려줘야 됩니다. 자, 경고음을 울려주기를 갖다가 기대해 봅니다. 자, 그냥 굶으세요. 수염 깎지 말고 굶고 모욕하지 말고 땡볕에 요즘 얼어 죽을 염려가 없으니까 더워서 32도씩 올라가니까 텐트 딱 치면 밤에 자기가 좋을 거니까 지금 이럴 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만 하죠. 예. 심의도 안 할란다. 청문회고 나발이고 다 보이콧 할 거니까 당신이 임명하고 싶으면 해라. 굳이 우리 동의 안 받아도 할 거 아니냐. 왜 우리 보고 둘레기를 세우려 하느냐. 우리가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 24시간 시간을 줄 거니까 사드 환경영향평가라는 꼼수 그만두고 애정대로 배치해라. 이거 만약에 끝까지 밀어붙인다 하면 우리는 국회 일정이나 예산 일정은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 시청 앞에 텐트 치겠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 텐트에서 저는 전당대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 앞에 광장에서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려야 한마디로 이 사드는 아까 봤잖아요. 52대인가 뭐 32. 아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이게 저 오늘자 이거 보세요 한번. 예, 그러니까 오늘자. 예, 이거는 보면 53대 30이에요. 예. 그러면 싸움은 옛날에 손자병법이든 뭐든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 유리한 시점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의 말씀이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법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국무총리라든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동의를 요해서 그건 뭐 표결이라도 하지만 장관 같은 인사청문만 할 뿐이에요. 사실은 이 맹점이에요. 사실은 맹점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으면 중간에 낙마됩니다. 저절로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근데 안 된다면은 차라리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이미 어제 강경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17일까지 토요일까지 그저 재송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일요일 날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안경환 이 앞으로 이제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황 소장 이야기는 만약 그렇다면 굳이 가서 그야말로 형식적 요식적 행위에 들러리 설 것이 아니라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문회는 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문제를 짚어줘야죠. 안 그러면 아예 뭉개고 갈 텐데. 근데 그 대신 더 중요한 사드 문제. 왜냐하면 사드 문제를 얘기하시는 참 우리가 지금 깜빡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어제 말이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기억나실 겁니다. 성주까지 쓱 무인기 270km 날라서 가다가 떨어졌잖아요. 거의 기름이 조금 모자라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의 품격 독설 2부는 보수당 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 소장님, 정치인이나 정당한테 가장 큰 쥐약이 뭘까요? 정치인이나 정당한테요. 네.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정치인이 이거는 정말 꿈에 나와도 이 말은 싫어하는 말. 꿈에 나도 싫어. 사쿠라. 이거 더 있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맞네요. 무관심. 네, 그래서 저기 정치인은 네. 뭐 이 언론에 나오는 게 예. 네? 자기 부고만 빼면 다 좋다는 거. 빼고는 뭐 심지어 사고 쳤다는 것도 좋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뭐 사쿠라가 됐던 예. 뭐 벚꽃이 됐던 간에 나오는 게 좋고, 우리 흔한 요즘 보면 뭐 댓글 다는데 뭐 선풀이다, 악풀이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거, 정당이 가장 무풀이. 못 견뎌하는 게 무풀입니다. 없어. 뭐 나왔는데 기사랑 한 줄 나왔는데 뭐 뒤에 하다못해 뭐 XX야 뭐 땡땡아 나오면 그래도 낫죠. 아무것도 안 붙어. 이거는 좀 비참한 거예요. 그걸로 보면 얼마 전에 노르패스로 유명해진 김무성 전 대표는 그래도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노르패스 기억나시죠? 그 저 해외 갔다 들어오시면서 탁 입국장에서 기자들이 있으니까 캐리어를 들고 나오다가 여기 비서가 오는 걸 보고 싹 던졌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우리 보면 노르패스라고 하잖아요. 농구에서 보지 않고 싹 패스하는 거. 그래서 참 온 동네 욕은 다 자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인은 그렇게라도 욕을 자신에게 낫지. 요즘 우리 황 소장님 안철수 대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당이 어젠가 재판에서 예. 그때 이제 선거 끝나고 작년에 그 이제 선거 당 이런 일 했으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닮아서 유신 독재식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 야당이 지금 존재가 감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하나 기가 찬 게 좋든 싫든 간에 그 국정교과서 폐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네. 김무성 대표 이하 당이 총체적으로 개입되어서 네. 그걸 갖다가 국정교과서 네. 제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딴 거는 다 모르겠지만은 네. 역사 교과서만큼은 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과서는 이 정말로 이 단일한 역사를 가져야 된다. 역사에 대해서 해석이 애들이 배우는 것이 달라졌어야 되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찬성을 했는데요. 네. 그걸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냥 폐기하겠다고 해버렸는데 저항이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아무 저항도 없어요. 찍소리 죽는다고 찍소리도 안 났어요. 심지어 무슨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잔다크라고 비례대표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그 사람 나는 단식이라도 할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저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최근에도 보면 더 한마디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전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얘기가 참 보면 귀에 와닿는 게, 하나가 아마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훨씬 세련되게, 아까 제가 또 그랬죠.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예요. 훨씬 세련되게 교묘하게 그야말로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귀에 닿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아마 홍 전 지사도 인사청문회를 쭉 받겠죠. TV에 뭐 특별히 뭐 전국 다니시면 아니 나도 명색 가로를 구하다고, 나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지만은 원내대표도 지냈고 당 대표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 지금 나가서 좀 대응하고 있는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뭐 제3야당인 바른정당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얘기를 주로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는 저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이 택도 안 된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그야말로 야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정권은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부가 너무 한쪽 날개로만 권력이 국가가 운영되다 보면 그것은 심각한 왜곡 현상과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진보 독재도 독재고요, 보수 독재도 독재고, 군부 독재도 독재고, 히틀러 독재도 독재입니다. 독재예요. 그 독재의 방점이지 진보 보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 홍준표 전 지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 전 지사 이런 얘기에도 사실은 열심히 페이스북을 찾아보지 않는 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저께
아침에 의총을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랬으면 그날 오후에 오전엔 거부했다가 오후에 돌아왔잖아요. 맞죠. 그런데 오후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의총에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검증을 한 걸 알리겠다 했는데 그 같은 배지 출신 3명에 대해서 그냥 훈장 달아주고 끝났잖아요. 흔히 고무도정이라고 그러죠. 그냥 고무도정 같은 의원끼리나 뭐 김부겸, 김영준, 도정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갖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야말로 설명 브리핑해 주는 것도 야당의 역할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옛날에 유럽에 이 우화 동화에 있지 않습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리 피리리 하고 피리를 부니까 애들이 거기에 홀려가지고 짓대고 애들이고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피리 부르는 데만 가는데 저는 강경화가요. 이게 미끼라고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뜬지는 싹싹 흔드니까 강경화 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지금 보수로서 정말로 국가 전망의 위기에 놓인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저는 사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사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나 한미 간의 안보와 관련되는 문제의 한마디로 상징이 지금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내가 만약 자유한국당 대표라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의원들 다 배석시켜서 장관 네 멋대로 해라. 우리는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시 선거운동 당시에 그 당에 박선수 정부 지원비를 김수민 예, 이렇게 이용했다 하는 게 무죄가 나왔다 했는데 1심,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디에도 안철수 안짜도 안 나와요. 안차도 안 나오고 그 기사도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찾아보지 않으면. 연합뉴스 TV 정도 예. 통신이니까 예, 예. 거기 한 줄 나왔을 정도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이 비슷한 게 지금 보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에요. 바른정당 우리 천하의 우리 황 소장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당대 언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보세요. 자유한국당만 7월 3일 한다는 것만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107명이나 되니까 아 7월 3일 하는구나. 또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홍준표 전 지사가 안 나왔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지난 23일 동안 뭐 대선 패배하고 이틀 만에 가서 23일 동안 이제 갔다가 미국에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23일 동안에 무려 22개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면 바퀴벌레 얘기도 있고 뭐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관심을 끄니까 그나마도 7월 3일 날 전당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참고로 바른정당은 6월 26일입니다. 열흘밖에 안 빨리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쪽도 지금 보니까 원유철 홍준표하고 뭐 신상진 씨가 신상진. 하면 3명 나온다 그러고 그런데도 뭐 최고위원은 아예 관심도 없고 경량급들이라가 네. 그다음 이쪽도 보면 더 웃기는 게 지금 이 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뭐 이해운 저 당 대표 정운천. 네, 정운천 그 다음에 보면 5분이 나왔어요. 그건 또 지난번에 탈당하려다가 돌아온 분인데 뭐 대표 나오시고 자,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 웨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강경 드라이브. 아마 이 똑같은 현상을 갖다 과거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랬다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요. 야당 무시부터 시작. 야당 무시한다, 일방 독주다, 독재다, 어떻게 독설이다.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놨냐 그러겠죠.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